안녕하세요. 21년 11월 22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이곳은 제주 중문 서귀포 천문과학관 옆에 있는 클럽 ES 제주 리조트 식당입니다. 저 멀리 서귀포 취락과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바람이 흔들립니다. 아니, 나무가 풀이 흔들립니다. 밖은 흔들리지만 ES 리조트 안 식당은 고요합니다. 고요한 고정된 곳에서 흔들리는 밖을 자연을 바라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강의 141쪽입니다. 멍입니다. 사진 4-5는 왼쪽 아래 팔등에 생긴 멍입니다. 침을 맞아 생긴 멍자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환자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은 침 맞아서 생긴 멍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침의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사가 침을 잘못 놓아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찌른다고 다 멍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환자분들은 원장님, 침을 좀 잘 놓으세요. 침을 잘못 놓아서 혈관을 찔러서 멍이 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도 한의사도 혈관을 피해서 놓지는 못합니다. 실제 혈관을 찌른다고 나와도 혈관을 찌르지가 못합니다. 혈관에는 혈관벽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침이 들어가도 내 몸이 건강하면은 피해갑니다. 하지만 내 몸이 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혈관을 피해서 나도 혈관을 찌르게 됩니다. 혈관을 찔러도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경우에는 피가 나지 않지만은 몸이 약한 경우에는, 압이 많이 차 있는 경우에는,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산 폭발처럼 피가 용솟음칩니다. 그곳에 긴장이, 압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1통증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허상의 통증 자리인 제2통증 자리가 바로 침이 맞아 생긴 멍자국입니다. 점,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 혈관에 터진 멍도 다 이런 내부 장기, 실상의 통증인 오장육부의 아픔과 균형을 이루는 허상의 통증 자리이기 때문에도 이곳에도 멍에도 강한 오작동의 힘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는 순간 이곳이 또다시 새로운 제1통증이 됩니다. 제3통증입니다. 그래서 침 자리가 멍이 생기고 이곳이 성을 내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수액 주사를 놓거나 또는 스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는 놓는 그 자리도 그 환자의 아픔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은 곡택자리라고 하나요? 발꿈치 안쪽 접히는 부위에 우리가 링거를 꽂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생긴 주사 바늘 자국이 그 환자에 있어서의 아픔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면은 편도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거와의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상처도 그 환자의 아픔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142쪽. 멍자국은 왼쪽 아래 팔등에서 대략 흉추 7, 9번에 해당이 된다. 여기가 7번이에요, 9번이에요, 어디가 7번이에요, 9번이에요 하는 것은 이미 용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흉추 7번은 췌장, 흉추 8번은 비장, 흉추 9번은 부신, 슈프라글랜즈, 그 다음 신장, 키드니의 자율신경을 담당한다. 이를 응용해 치료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142쪽에 나와 있는 요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인터넷 다음에서 남창규 인체 파동 원리를 검색어를 넣으시고 치시면은 이미지상에서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자율신경 분절입니다. 인체 파동 원리와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린 글입니다. 그 페이지를 정독하시면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체 파동 원리 치료는 단순한 대응 자리의 관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라면, 입문자라면 우선 대응의 자리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마, 머리는 우리 인체에서 제일 윗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척추로 따지면은 경추 1번이 되겠죠. 경추를 한 몸이라고 본다면은 경추 1번에서 7번까지 그럼 경추 1번이 되는 거고, 흉추를 한 몸으로 본다면 흉추 1번에서 12번까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총관측으로 따지듯이 우리 인체를 12등분 하면은 얼굴은 흉추 1, 2 정도 되겠죠. 뭐 3까지 볼 수도 있겠고, 요추를 5개의 뼈로 나눈다면은 요추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한 인체라고 한다면은 얼굴은 요추 1, 2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경추, 흉추, 요추를 한 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 12, 5니까 24개, 25개 되겠죠. 우리 인체를 25동강으로 내면은 얼굴은 25동강 중에 한 얼마 정도 차지할까요? 한 1, 2, 3 될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마는 경추 1, 2번, 눈은 경추 1, 2, 3번, 턱은 2번 경추 2, 3,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목은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어깨는 5번. 그러니까 경추 1, 2, 3번이 얼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즉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꼬리뼈 하나라고 한다면은 25동강을 우리 인체로 수직으로 낸다라고 했을 때 얼굴은 1, 2, 3 정도에 해당이 된다. 목까지 포함한다면 4, 5일 수도 있겠고, 따라서 경추 1, 2, 3번은 얼굴, 목은 4, 5번, 몸통은 뭐 이렇게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양방의 해부학이, 신경 해부학이 아무 개념 없이 막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신경 해부학자들이 카다바 죽은 시체를 상대로 해부한 결과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신경 조직을 검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아픔의 역사가 우리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신경학이다를 밝혀냈지만은, 밝혀내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자연은 설계도 없이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신이, 조물주가 막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의도 없는 작품은 없다. 그 작품 조각가가, 예술가가 의도를 가지고 않다 하더라도 그 의도를 가지지 않은 그 조각가, 예술가의 내면의 깊이는 무수히 많은 내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응축된 결과물이
자연스레 나온 것이 작품이다. 우리 인체가, 인간의 몸이 자연히 이런 의도 없게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도 없이 막 만들어진 것처럼, 빚어진 것처럼 만들어 보이지만은 설계도를 갖고 만들어진 예술품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교감은 항진으로, 부교감은 억제로, 교감은 긴장으로, 부교감은 이완으로, 즉 자연은, 우리 몸은 긴장과 이완, 치우침의 또 다른 치우침을 억제하는, 한쪽의 치우침이 긴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편의 치우침이 이완, 한쪽의 치우침이 긴장이라고 한다면 반대편의 치우침은 항진이라는, 억제라는, 항진의 반대는 또 억제니까 억제로 서로 교감과 부교감으로 평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 그리고 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멍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뭐 헤파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생물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간이나 신장, 콩팥, 비장이 관여한다. 멍이라는 부분들은 혈관이 터지는 거다. 피부 밖으로, 아니 혈관 밖으로 피하출혈이 생기는 것이다. 피하출혈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혈관 밖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번 피부 조직에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레 확산이 되는 거죠. 흡수되어 가는 과정이 멍이다. 빨리 흡수가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몸의 항상성, 복원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멍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의미는 이런 항상성,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균형력, 면역력이 약하다는 의미인 거죠. 단순히 혈관을 벽을 찔러서 상처를 냈다고 해서 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원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복원력이 떨어져서 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원력이, 회복력이 약할까? 첫째,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분들이겠죠. 기계가 오래된 분이죠. 오래 쓰신 분인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치료를 위해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뭐 이런 모든 것들, 뭐 항암 치료에 대한 스테로이드제, 진통제, 소염제들을 장기간 투약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내분비, 대사 기능이 약화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양약의 과용으로, 남용으로, 오용으로 인해서도 멍이 잘 생긴다. 그래서 쿠싱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혈관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피하로 노출되어 있고 퉁퉁 부어 있는 분들,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 병원에 오래 장기간 입원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 결국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 생기는 거다. 또 양약을 안 먹는데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간이나 신장, 비장, 이런 혈관의 회복력이, 복원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병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멍자국만 보고도 언젠가는 큰 병으로 악화될, 진행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멍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남창규 한의사 입장에서는 한의원에 와서 체력, 면역력을 키워라. 침을 열심히 맞아라. 한의원에 오기 싫다면은 열심히 부신, 신장, 간, 비장에 해당되는 자리를, 대응 자리의 관점에서는 간, 신장, 비장 자리 또는 자율신경, 그런 장기와 조직과 균형을 이루는 게 결국은 시수의 반대편이 자율신경계이니까, 간에 해당되는 자율신경은 뭐 흉추 5번, 6번, 7번, 8번, 신장의 자리는 흉추 9번, 10번, 11번, 12번,
비장 자리는 흉추 7, 8, 9번, 즉 흉추 5, 6, 7, 8, 9번, 10번, 11번 해당되는 자리들을 열심히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이래저래 모르겠다 하면은 한의원에 와서 침으로, 한약으로 면역력을 키우시라. 한방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소염, 진통 이런 개념들보다는 결국 환부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외부의 충격, 내부의 아픔에 대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 면역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결국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박멸, 멸균, 소독이 답이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 면역력의 복원에 있다.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숫자에는 의미가 없다. 위중증 환자의 의미가 있다. 사망의 의미가 있다. 그 사망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결국 위중증 환자이고, 위중증 환자들의 대다수들이 결국 초고령층, 암 환자, 고혈압, 당뇨, 심장병, 투석 이런 장기의 약화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그 원인의 출발점이 결국은 스테로이드제, 항생제의 오남용에 있다. 그저께인가요?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항생제의 남용의 가장 선두주자다, 가장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후에 보고가 있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과다하게 처방한 원인일까요? 문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인 대중이, 일반 국민들이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부작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만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빨리빨리 한꺼번에 이런 오작동의 다른 이름의 남용이 결국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의 남용이다. 이 코로나 시대가 결국은 더 이런 양약의 화학약품의 남용을 촉진했다. 그 부작용은 조만간, 아니 먼 훗날 또다시 또 다른 아픔으로 보답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염증, 환부가 원인이 아니다. 여기에 해결책은 저기다. 자생력, 면역력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복원력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입니다. 최소한 그대로 내버려 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다. 내가 가진 면역력, 자생력을 믿어라. 감사합니다.